안녕하세요. 정답만 족족 집어드리는 족식회 강사 조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대명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대명사 하면은 누구? I, you, he, she, we, they 이런 아이들 보고서 대명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대명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흔히 알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인 거고요. 사실 대명사가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대명사라는 건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가리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저 누군지 아시겠죠? this, that. 자, 그다음 복수형은 this나 those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명사라는 게 꼭 인칭 대명사만 있는 건 아니고 지시 대명사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 알아두시고, 여러분 지시 대명사만 있는 거 아니죠? 또 누구도 있어요. 사실 부정대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대명사는 생각보다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혼동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선 다루지 않지만, 어쨌든 부정대명사라는 것도 같이 좀 더불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자, 부정대명사라는 말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정자가, 왜 우리 보통 부정하면 부정문에 not, never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부정대명사의 부정은요, 간만에 한자 써보죠? 잘 못 쓰는데. 자, 아니 불자의 정할정입니다. 즉,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부정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대명사의 대표적인 아이가 one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the other, the others, another 뭐 요런 아이들, some 이런 아이들을 보통 보고서 부정대명사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 정도 같이 한번 잡아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부분대명사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면 부분대명사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부분대명사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분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항상 부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 of와 같이 온다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 포인트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부분을 나타내려면 전체가 있어야 되겠고 그 전체 중에 어떤 부분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바로 부분대명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분대명사에 가장 또 많이 쓰이는 아이가 바로 all이나 아니면 뭐 some이나 아니면 many, much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저희가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무엇이다? 우리가 대명사라고 얘기해서 보통 생각하는 I, you, he, she 같은 아이들은 사실은 뭘 얘기한다?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아이에 속하는 아이들이고, 그 외에도 지시, 부정, 부분이라고 하는 대명사들도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대명사라고 하면 무조건 이쪽만 생각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명사는 사실 인칭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칭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보는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칭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명사는요, 바로 뭐다? 앞에 나온 명사가 뒤에서 다시 반복이 될 때 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써주는 명사가 바로 대명사예요. 항상 요 점이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대명사, 즉 인칭대명사 문제를 물어볼 때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앞명사가 누구야? 라고 하는 앞명사와의 일치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즉, 앞명사가 예를 들면 Mr. Kim이 왔어요. 그쵸? 자, Mr. Kim이 왔는데 뒤에 그래서 대명사를 쓸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내가 I를 쓸까? He를 쓸까? She를 쓸까? 물어본다 이거죠. 여러분 뭐로 가셔야겠어요?
지금 I는 1인칭이니까 절대 Mr. Kim하고 어울리지가 않겠죠. 그리고 Mr니까 남자니까 당연히 he로 빠져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데 의외로 문장이 짧을 때는 굉장히 쉽게 들어가시지만 문장이 길게 들어갈 때는 이 긴 문장을 자꾸 소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대명사 문제의 어떤 포인트를 흐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포인트부터 먼저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대명사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안명사와의 일치다. 그러니까 보기를 봤을 때 이런 대명사를 물어본다면 그래서 받는 명사, 앞의 명사가 누굴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지 문장 전체를 전부 다 소화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죠. 제가 I, he, she를 쓰면서 그럼 여러분 쓰면 안명사가 Mr. Kim이니까 he 쓰는 거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인칭대명사 배우면 이렇게 배워요.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그쵸? he, she, he, his, him, his 뭐 이런 식의 패턴들 배우시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러죠? 격이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배워요. 그쵸? 주격일 땐 he는 he. 그쵸? 그 다음에 소유격일 땐 his. 우리 목적격일 땐 him을 쓴다. 뭐 이런 얘기 배우잖아요. 바로 격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즉, 격이라고 하는 거. 주어 자리엔 주격을. 목적어 자리엔 목적격을 쓴다고 배우는 거거든요. 즉, Mr. Kim을 쓰고 문장이 끝났는데 자, 빈칸 자리 다음에 예를 들면 동사가 왔어요. 이 자리에 he를 쓸까? him을 쓸까? his를 쓸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바로 격의 일치, 자리의 일치를 생각해보자. 동사 앞자리에 누구 온다? 주어 온다. 주어 올 때 대명사는 주격. 그래서 정답은 뭐로 간다? he. 이렇게 빠지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인칭대명사 문제를 물어볼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된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안명사가 그래서 누굴까?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이 빈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지?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까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 요 얘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덧붙여서 좀 보죠.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 그쵸? 그 다음에 소유격,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소유 대명사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격이 있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그쵸? 어떤 대명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골라 써야 돼라고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I, me, my, mine 이렇게 배워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어 자리엔 주격을 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I를 쓰는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사 앞자리요. 여러분 되셨습니까? 이 자리가 바로 주어 자리니까 이 자리에 I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어 자리는 어떨까?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는 어떤 동사? 그렇죠. 타동사 다음 자리가 비어있으면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얹어 드릴게요. 여러분 타동사 다음 자리만 목적어 자리가 아니고요. 전치사 다음에 우리 뭐 온다고 배워요? 명사 온다고 배우세요. 바로 이 전사 다음 자리도 바로 이 명사 자리도 목적어에 해당하는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바로 뭘 쓸 수 있다? 지금 만약에 I에 대한 I를 격을 쓰라고 한다면 me라고 얘기하는 목적격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라고 얘기할 때 항상 타동사 다음뿐만 아니라 전치사 다음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소유격을 볼게요. 자, 소유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유격이라는 말은 해석할 때요. 의라고 해서 끝난대요. 자, 예를 들면 my, 나의 그렇죠? 나의 뭔가 나의라고 말하고서 거기서 끝나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나를 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돼요.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는 나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쓸 수는 있는데 나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나의라는 말 자체는요, 사실 굉장히 뭔가 애매해요. 이것만으로는 뭔가 말 표현이 정확하게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느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my라고 하는 소유격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혼자 단독으로 절대 못 쓴대요. 자, 소유격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래서 항상 누구랑 같이 와야 된다? 나의 학생이야. 그는 나의 학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처럼 my student가 되겠죠. 바로 소유격 다음엔 항상 명사를 덧붙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질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쨌든 소유격 다음에 명사까지 와요. 그러면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어떤 자리에 쓸 수 있느냐거든요. 지금 주격은 주어 자리, 목적어는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라고 하는 이 자리 중에 어떤 자리에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돼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다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소유격 자체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자리가 아니고 소유격 뒤엔 명사가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명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얘기, 소유대명사로 갑니다. 소유대명사는 뭔데요? 이름에서 써 있어요. 항상 제가 아마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법이 약한 게 아니라 문법적인 용어에 사실 약하기 때문에 문법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라고 했었어요. 특히 이런 거죠. 용어를 좀 그냥 용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용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썼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용어를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유대명사라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 뜯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뜯어보냐면 소유대명사는 이거겠네요. 소유의 의미를 갖는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명사가 소유대명사예요. 그쵸?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유의 의미를 갖는 명사라고 한다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바로 소유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다시 뒷문장에서 반복이 되니까 그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게 소유대명사라는 거겠죠. 항상 이 점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얘기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합친 걸 소유대명사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명사로 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절대 소유격처럼 뒤에 또 다른 명사 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이 점 정확하게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 이런 그 소유대명사는 어떤 자리에 쓸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중에 어떤 자리에 쓸까? 엄밀하게 말하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잖아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다 오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유대명사도 역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다 오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통 주어 자리보다는요.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사실 많이 쓰게 되는 게 원칙이랍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무엇이다? 인칭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 격이 있다라고 할 때 격 얘기 보면은 특별하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 많이 안 하시는데 막상 문제를 볼 때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주격이나 목적격은 쉽게 이름에서 판단이 가능하지만 소유격이나 소유대명사는 이름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계셔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자리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요 점을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인칭대명사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먼저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소유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먼저 잘 잡아두세요. 이렇게 하나 팁으로 정리해드렸어요. 그쵸? 자,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인칭대명사라는 말은 중요한 게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받는 명사가 인칭대명사, 대명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명사는 결국 품사로 따지면 사실 대명사도 8품사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큰 틀로 보면 명사예요, 명사. 그쵸? 여러분, 명사 다음엔 또 다른 명사가 바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마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본적으로 모든 품사는 본인하고 똑같은 품사를 가져오게 되면은 연결하는 어떤 고리가 있어야 돼.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연결고리 없이는 사실 같은 품사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얘기거든요. 인칭대명사는 명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유격은 인칭대명사의 하나의 어떤 격이죠. 근데 문제는 있죠. 소유격 다음에는 꼭 뭐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명사가 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때 소유격은 명사입니까? 아닙니까? 품사로 따지면 명사면 안 돼요. 왜? 또 뒤에 명사 그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보다 대명사는 원래 명사인 줄만 알았는데 명사로 취급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다? 소유격이에요. 일반적으로 명사 앞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뭐라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바로 형용사라고 아마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저하고는 같이 배우지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무엇이다? 바로 대명사 중에서 소유격은 형용사로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외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겠죠? 잊지 말고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1번 말고 2번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럼 2번. 이 대명사 중에 예외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무엇일까? 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것 중에 없는 아이인데 바로 이렇게 보통 self라고 하죠, 여러분. 그쵸? self로 끝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목적격이나 소유격 패턴 다음에 self 패턴을 붙이는 것을 보고 제귀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제귀 대명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귀 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크게 제귀적 용법과 강조용법에서 사용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강조용법만 얘기할게요. 자, 강조한다는 거는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준다는 얘기죠. 근데 꼭 항상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의미상 덧붙이기 위해서 강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얘는 여러분 절대 명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바로 강조, 말 그대로 그냥 안 써도 되는 자리에 뭔가 의미를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누구로 취급한다? 부사로 취급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다? 나는 대명사라고 해서 대명사는 항상 명사로만 취급하는 줄 알았는데 명사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대명사도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형용사로 보는 소유격과 부사로 보는 제기대명사, 셀프 형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대명사에 대한 얘기 크게 대명사의 종류가 사실은 4가지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인칭대명사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예외 패턴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예외는요, 시험에서 보통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만큼 중요한 얘기란 얘기겠죠? 잊지 말고 잘 정리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